제목 왜 이제야 연수를 왔을까 후회됩니다. 저는 11월 20일에서 28일까지 목사님과 함께 천안 아산 제자교회 목회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참가하게 된 동기는 작년 3월 부신 종양 제거 수술 후 저는 심신이 매우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5월에 남편 목사님이 3일간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해야 되었는데 저는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강의는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천안 아산 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께서 호텔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니 와서 무조건 쉬세요 라며 천안 아산 제자교회 연수원에 오길 권하셨습니다. 사실은 남편도 계속 몸이 나아지면 연수 가자고 계속 쪼르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목자셨던 심영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분의 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연수가 아니라 쉬러 오라는 것이었지만 저는 몸이 나아지면 갈게요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인으로서 9일이나 되는 연수를 갈 시간도 없었지만 제 내면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20대 가정교회와 거의 유사한 UBF 성경 읽기 선교회 제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자님 집에서 밥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성을 위해 저의 20대를 불태우며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25세에 다니던 월급을 많이 주는 서울 삼성 본사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목자가 되어 밥을 해서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때 저는 의대생을 제자로 삼아 키워냈었고 이런 온전히 헌신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제가 또 연수에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제 안에 속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심영춘 목사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해 1년 휴가의 반이나 되는 9일을 휴가 내어 연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장인인데 무슨 연수길래 연수가 9일이나 되냐며 투덜거리고 겨우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따라간 연수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왜 저는 이제야 연수를 왔을까 후회가 되었습니다. 약 7년 전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전 남편은 홀로 연수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올해는 평세를 개최하는 교회가 되어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많은 변화 가운데 저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순서는 왜 이상하게 바꾸냐. 광고를 예배 처음에 하면 늦게 오는 청년들은 못 듣는다. 그럼 어쩌냐. 새신자 신방은 왜 안 하느냐. 어디를 자꾸 가느냐. 라며 남편에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을 수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수에 참여해 보니 심영춘 목사님은 그 바쁘신 와중에 매일 오전 시간을 꽉꽉 채워 하나하나 가정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교회의 체질이란 목장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격이고 삶이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가정교회다. 롤 모델을 정해야 한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란 가정교회 성장 원리, 행복한 목장이 되는 것 등 7일간의 연수가 하루도 쉬지 않고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강의 형식이라기보다 도제 방식으로 연수에 참여한 목사님을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신 목사님이 지도해 주셨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가정교회가 잘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매우 부끄러웠고 미안해졌습니다. 먼저는 남편 목사님께 미안했습니다. 7년 전 남편은 이 많은 자료를 공부하고 가슴 벅차게 교회에 돌아와 한 가지를 시도했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뭐 하냐,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저는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미안하고 정말 스스로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또한 신 목사님께도 죄송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셨는데 저는 휴가를 내기 힘들다고 계속 핑계를 대었던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 제가 이제야 연수를 왔는지 부끄럽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연수의 첫날부터 교회를 그대로 오픈해 주셔서 참관해 보니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는 평신도 사역자들로 인해 교회는 성령 충만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미니 평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을 몽땅 45인 승차 2대에 이틀에 걸쳐서 참여하게 하여 또 평세에 참여하게 특별하게 배려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자면 성도님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은 기쁘게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이런 것을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이 평신도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의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이 이들의 사역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는 교회 생활의 관중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둘째, 저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약 7년 전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과 함께 평신도 목자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목장을 했고 2개 정도씩 거의 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2개 목장을 하느라 저는 늘 바빴고 봄, 가을로 하는 목장 탐방을 목사님은 혼자 다녔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통해 몇 번의 목자 목녀님들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면담한 2개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은 약 1, 2년간 목원 없이 부부 또는 싱글 목장의 목자 스스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자 목녀를 내려놓지 않고 그분들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저의 역할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목녀님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저의 역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일이야말로 목자 목녀님들을 성공시켜 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어 부끄러웠지만 이제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결단하였습니다. 셋째, 담임 목회자 3호로서 목자 목녀님들의 사역을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두에 남편 목사님의 사역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내려놓고 온전히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신자 신방을 목사님이 하지 않는 것, 대신방을 없앴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온전히 목자 목녀님들이 중요한 사역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 사모이고 상담을 직업으로 갖다 보니 필요에 의해 부부들을 만나 식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목자 목녀님들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말을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수를 통해 목자 목녀님들의 영역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넘지 않아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수 후 교회에 돌아와서 제 마음에 걸리는 목자 목녀님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영역을 정확하게 지켜주고자 합니다. 넷째, 연수를 적용하니 목장 모임이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참여하며 11번 목장을 분가한 목자 목녀님을 만나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중국집을 운영하는 목자님 가정이었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이 댁은 주일 장사를 접고 또 그 다음은 배달을 접고 그 다음은 저녁 장사를 접고 그 다음은 월요일을 접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토요일 장사도 접을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교회에 그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는 교회여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해서 토요일 목장을 접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매출이 전혀 줄지 않고 요즘은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 2시간만 하는 천안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몇 천의 그 이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에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목장에 한 명이 오더라도 부부 둘만 이더라도 목장을 결코 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목장 시간도 가능하면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목장이 교회인데 어찌 목장을 쉬겠는가, 목장이 교회인데 어떻게 시간을 변경하겠는가 하는 철저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목장에 생명을 걸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11개의 목장을 분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또 다른 헌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번 분가를 하신 목자님을 만나며 10번 분가의 비결을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니 목장이었습니다. 그 주 목장에 목원이 참여를 못하면 그 다음 목장 전까지 반드시 1:1 목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목원 하나하나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수 후 바로 우리 목장에 적용하였습니다. 한 주는 목장에 3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니 목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다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월요일 저녁 9시에 만나서 저녁 먹고 화요일 저녁 10시에 만나서 12시까지 저녁 먹고 토요일에 또 카페 가고 그러다 보니 제가 자야 하는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단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몇 주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목원들이 결석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또 1:1 미니 목장을 하다 보니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더 깊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니 목장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장 올리브 블레싱 때 청년들이다 보니 자녀가 없으므로 그 대신 각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감기 나와서 저와 함께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다시 건강해져서 일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목장과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부부 목장에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체중 감량하게 해주세요. 등 매주 목장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목원의 엄마가 건강해져서 함께 찬양을 하고 1년간 아파서 일을 못하던 아빠가 다시 일을 하게 되고 그토록 바랬던 아빠가 목장과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장의 수준과 목원들의 수준이 나날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연수에서 연수 참여는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많은 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편 목사님이 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 이유가 있음을 알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목자 목녀님들의 영역을 인정하고 넘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1명 이상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여 목자 목녀님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